안녕하세요, 월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저변편에 이어서 제가 배송대행 업체가 제 돈을 먹튀해갖고 고소를 진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좋은 배송대행 업체를 잘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배대지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 이용자 규모가 있는 업체를 사용할 것. 배송대행 업체는 제가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 직구로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가 약 8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규모가 큰 배송대행 업체를 사용하기도 했고 규모가 영세한 배송대행 업체를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이용자 규모가 큰 배송대행 업체를 사용하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배송대행 업체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만큼 인력 채용이 제때제때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배송대행 업체 서비스가 서비스로만 보면 간단한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력을 채용해도 그 인력의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한번 느려진 서비스 개선에는 제가 지난 8년 동안 여러 업체를 써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같은 기간에는 한시적으로만 이용자가 증가하거든요. 세일을 많이 해서 그때 직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이용자가 감소해요. 그래서 배대지 업체에서 보통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됐지 직원 채용은 잘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간에 물건을 한번 잘못 주문하면 평소에 한 2주면 받을 제품을 3, 4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려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쁜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배대지 업체가 있거든요. 공지사항 같은 걸 잘 보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말도 근무를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지사항을 쓴 업체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이용자가 많지 않은 배대지 업체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용자가 적은 배송대행 업체를 사용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라요. 세일 기간에도 빠릅니다. 또 그리고 보통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대지 업체가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막 개업한 식당에 가면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시작을 한 배대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보통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응답도 빠르고 또 배송도 굉장히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용자 규모가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산정하라고 하냐면 이용자 규모가 영세한 업체일 경우 언제 사업을 접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형사고소를 한 업체도 이용자 규모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줄어서 사업을 접으면서 제 돈을 먹튀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자 규모가 큰 업체인지 아닌 업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배송대행 사이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인터넷에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사이트 공지사항에 조회수랑 올린 글이 언제 올라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바로 제 돈을 먹튀한 20일 에이전시라는 업체인데요.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지사항이 6개월 전에 올라왔어요. 공지사항 수도 굉장히 적죠. 근데 지금 이 공지사항은 이용량이 많은 배송대행 업체예요. 이용량이 많은 배송대행 업체는 공지사항이 최소 한 달에 1개 이상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또 조회수도 많은 건 2,000회가 넘습니다. 이런 배송대행 업체는 한시적으로는 좀 서비스 수준이 저하돼서 느릴 수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 배송대행 업체가 유지되려면 제가 배송대행 업체 사장님께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최소 하루 평균 배송량이 100에서 300건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공지사항이 너무 좁다? 그 정도 이용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업자 주소상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업체를 사용하세요. 보통 배송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 비즈노 여기서 조회해서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지 사장이 한국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곳은 한국 현지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국가의 현지 사업자로 배송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업체들도 문제없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 돈을 먹튀했을 때 사업자 명의자 대표가 한국 사업자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대표가 외국에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업체들도 간혹 있어요. 좀 황당하지만 이거는 못 알려줄 게 전혀 아닌데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등록번호를 못 알려준다면 그런 업체도 웬만하면 거르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 경우에도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예치금 계좌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 대표 명의가 동일할 것,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 보통 배송 대행 업체를 사용하면 예치금을 계좌로 입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금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계좌번호 명의자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한 통장으로 입금하셔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일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간혹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이상 문제없는 배송대행 업체를 잘 선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다들 만족할 만한 배송대행 업체를 선정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구매대행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더지였습니다.